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양아치 새끼, 양아치 새끼. 이 새끼 청와대에서 나임 접대받았다는 얘기, 그 전까지는 버티다가 자인 접대받았다는 구체적인 욕실로까지 나오니까 국회의원 면책 특권 얻으려고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거 딱 받아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검찰을. 이 시간에는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전 시간에 이야기한 걸 종합해서 하는 이야기에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종합한 거를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 이후에 가설 테스트에 대한 원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판서가 가능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걸 봤었냐 하면은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문서가 있죠, 그죠? 요때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R에서 실제로 돌려본 문서가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샘플 평균들의 집합이 있을 적에 그 샘플 평균들의 집합에 대한 평균과 분산값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요렇게 정리를 해 두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R에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돌려보면은, 그죠? 여기에 population이 10만인 개체가 있고, 그 개체의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라고 할 적에, 그때 내가 10만 개의 사람을 다 구한 겁니다. 요거는 10만 개의 사람을 다 구한 거죠, 그죠? 그리고 구한 후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요렇게 10만 개의 분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평균 라인에 빨간 선으로 선을 그은 겁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요거 n은 4는 넘어가고 n은 36으로 해보죠, 그죠? n은 36짜리 샘플링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그래서 얼만큼 하냐면은 선생님이 여기 이터레이션으로 10,000 걸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0번 동안에, 그죠? 이터레이션 10,000번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샘플을, 위에 10만 개의 파퓰레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36개짜리 샘플을 취해서 그 샘플의 평균을 구한 후에 그거를 민스라고 하는 여기 변인값의 기록을 순차적으로 하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스 첫 번째에 평균값 기록하고, 민스 두 번째 평균값 기록하고, 이걸 몇 번까지 하는 거죠? 10,000번 하는 거죠. 이터레이션만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에 population의 평균값과 여기 민스에 있는 평균값, 그죠? 샘플 평균들의 평균값이겠죠, 그죠? 그거를 기록을 해두고, 그리고 그 샘플 평균들의 집합 있잖아요, 그죠? 이 집합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그거를 SD1, 2개 곱한 값을 SD2, 3개 곱한 값을 SD3, 그리고 맥스와 미니멈 요걸 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 보니까 요런 그래프가 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빨간 선은요, 우리가 70이라고 했던 파퓰레이션의 평균이고, 여기 파란 선은 70에 근접한데 요거는 샘플 평균들의 평균값입니다, 그죠? n은 36개짜리 샘플링을 10,000번 반복했을 적에 그 평균값이 여기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요거를 36개짜리에서도 한 번 했었고, 100개짜리에서도 한 번 했었고, 400개짜리, 그리고 900개짜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분포표가 홀쭉해지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걸 다 묶어서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디스트리뷰션 그래프를 이렇게 노멀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안 그렸지만은 처음에 n은 4일 적에 그 다음에 n은 36일 적에 n은 100일 적에 n은 400일 적에 n은 900일 적에 그때의 샘플 평균들의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 요 문서에 와서 보시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적은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란 평균이 무값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값인 어떤 종류의 모집단에서 그 샘플 숫자를 n으로 하여 샘플 평균을 계속 모아서 분포시키면 그 분포는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그리고 그 분포의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값과 같은 값이 되고 표준 편차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된다는 것이다. 요게 여러분들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의 요지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앞에서 그린 그래프를 하나 다시 그려왔습니다. 그죠? 여기 distribution of sample means 해서 n은 36개짜리를 10,000개 취해서 그 평균을 계속 기록한 거를 여기 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최소값이요. 쭉 내려가서 한 60에서 바닥을 이루고 있고 80에서 바닥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60에서 80이라고 하면은 내가 n은 36개짜리 샘플링을 취했을 적에 그 샘플의 평균이 60에서 80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이 10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샘플의 평균은 60에서 80 사이에서 무조건 발견이 된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의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기억하는 걸로 100과 15였죠. 그죠? 아니 70과 15였죠. 그죠? 근데 최소값, 최대값이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그래프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이용해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법칙 있죠. 여기. 그죠? 선생님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68, 95, 99% 법칙을 이용해서 n은 36개짜리 샘플 평균이 나올 확률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 그래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 이 그래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 요거라고 이렇게 하면요. 요거를 A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체 평균인 70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죠? 아래로 마이너스 A만큼 간. 그죠? 그리고 위로 플러스 A만큼 간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이니까 여기겠죠. 그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겠죠. 그죠? 요게 68%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샘플 평균이 분포하는 구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n은 36개짜리 샘플링을 하면 그 샘플의 평균이 분포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68%인데 선생님이 그걸 지금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70에서 A를 뺀 값이 되고 여긴 70에서 A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쪽에서 두 개를 가면 어떻게 되죠? 70에서 마이너스 2A를 뺀 값이 되겠고 여긴 뭐죠? 플러스 2A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에 세 개를 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a만큼 뺀 값, 여기서부터 여기 플러스 3a만큼 더한 값, 요 사이가 99%니까 샘플의 평균이 요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이 99%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선생님이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이 구했던 여기 그 뭐죠? 수학적으로 정리해 놨던 mean과 variance of sample means라는 디렉토리, 아니 문서에 가서 보시면 아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1과 2를 알고 있습니다. 샘플 평균들의 평균은 샘플 평균들의 기대값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무값이라고 했습니다. 샘플, 요거는 population의 평균과 같다. 그 이야기는, 여기 있는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 바로 여기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평균은, 그죠? 샘플 평균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평균은 population의 평균인 70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선생님이 10,000개 샘플링을 했는데 그 샘플 평균들의 평균이 70 근처에 있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 여기 선생님 문서가 틀렸는데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샘플 평균들의 베리언스 값에 루트를 씌워준 값이겠죠. 선생님이 루트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앞에 문서에서, 여기 요 문서에서 보시면, 읽어보시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샘플 평균들의 베리언스 값이니까 루트를 씌운 값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요게 위에서 이야기하는 A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A 값이라고 이렇게 놓고 나서 이것을, 여기 있는 요 상황을,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우선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황이에요. 그죠? 뭐냐 하면은 population의 평균은 70이고 population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5예요. 그죠? 그리고 n은 36개짜리 크기의 샘플을 무한 반복해서 계속 뽑아서 그 평균을 기록한다 그러면, 그래서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을 만들면, 그죠? 그러면 그 샘플 평균들의 평균은 70이 될 것이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70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샘플 평균들의 분산값은 여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서요. 그죠? 요 시그마 제곱이 돼서 36분의 15의 제곱, 이렇게 돼서 6.25가 될 것이며, 따라서 요 곡선의 분산값은 6.25고 요 곡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거기에 루트 값을 씌운 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A라고 했던 요 값이 2.5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은, 내가 요게 특징인, 그죠? population이 미니 7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인 거에서 n은 36개짜리 샘플링을 무한 반복해서 뽑으면 그 샘플의 평균은 70을 이룰 것이고, 그 샘플 집단의, 그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5이므로 내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를 써서 이렇게 하나 가고 위로 하나 간 여기에 요 빗금친 요 부분은 68%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요 경계는 몇이냐 하면 67.5에서 7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100번 샘플링을 하면 68번 정도는 67.5에서 72.5 사이에서 그 평균이 발견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하나만 쓸 필요가 있나요? 두 개를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개 쓰는 거죠. 그러면 65에서
75가 됩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그거는 95%죠. 그래서 n은 36개짜리 샘플링을 무한 반복해서 뽑은 요 디스트리뷰션 곡선에서 내가 요런 디스트리뷰션 곡선이 나오니까 이때 샘플 평균이 65점에서 75점 사이에서 나타날 확률이 몇이란 얘기죠? 95%란 얘기죠. 세 개를 쓰면 어떻게 되죠? 62.5에서 77.5 사이에서 내 샘플의 평균이 발견될 확률이 나타날 확률이 몇이란 얘기예요? 99%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9%란 얘기죠. 요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뭐 요런 분포가 이루어지는 게 확실하니까 내가 샘플링을 한 번 한다고 치잖아요. 그죠? 한 번 하면은 그 샘플의 평균이 62.5에서 77.5 사이에서 발견된 확률은 100이면 99%는 거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거꾸로 요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65에서 75 사이에서 내 샘플의 평균이 나타날 확률은 95%라는 얘기죠. 67에서 72.5 사이에서 평균이 나타날 확률은 68%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선생님이 요 윗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n은 밑에도 있지만 n은 4일적에 16일적에 36일적에 그리고 100일적에 그리고 400일적에 그리고 900일적에 그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곡선, 다시 얘기하면은 디스트리뷰션 오브 샘플 민즈의 분포를 모두 그린 겁니다. 요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일 경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냐 하면은 36일적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일적에, 그리고 여기 초록색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일적에, 그리고 보라색 부분인 여기서부터 여기가 900일적에. 그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오브 샘플 민즈의 그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은 4일적에는 7.5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n은 4일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걸 알 수 있으니까 15를 4의 루트인 2로 나눠주면 7.5죠.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 값은 7.5란 얘기입니다. 36일적에는 몇이죠? 6이 36이니까 6분의 15 하면은 6이 12하고 6, 5, 30에서 2.5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곡선은 2.5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 100은 10분의 15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는 1.5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줄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 둔 건데, 각 단계에서 요 차이값 있죠. 그죠? 여기서 여기는 몇 차이가 나죠? 5 차이 납니다. 여기서 여기는 몇 차이가 나죠?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는 몇 차이가 나죠? 0.75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0.25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여기는 몇 차이가 나죠? 0.2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여기는 0.05 차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5에서 1 차이 나는 건 드라마틱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분포에서 내가 이런 분포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 분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샘플링을 했을 적에 그 샘플의 평균이 나타날 확률 분포예요. 그죠?
확률 분포인데 4일 적에는 이렇게 넓다가 36이니까 줄은 거죠.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만큼 줄은 거죠. 그죠? 그리고 100일 적에는 0.75, 0.25 해서 계속 줄기는 하는데 그 주는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엔 주는 정도가 미미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모가 루트 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n은 그런 성격을 띠죠. 그죠? 그래서 n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차이값이 점차 준다는 얘기로 이렇게 알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은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파퓰레이션의 무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알고 있을 적에 내가 알고 있을 적에 이때 n은 몇이라고 하는 샘플링을 했을 적에 그 샘플링을 무한 반복했을 적에 그때의 평균 값과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무엇을 이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하나의 샘플을 취해서 그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그죠? 그 유추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샘플의 숫자가 n은 4 이런 그죠? 이런 n이 4일 수도 있고 36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n은 가령 900 정도면은 그러면은 그 샘플의 그 평균이 진짜 평균에서 벗어날 확률이 n은 900일 때 여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정확도를 더 높여가지고 내가 취한 요 샘플의 평균이 진짜 평균에서 아주 근접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n은 2500 혹은 3600으로 늘리잖아요. 그죠? 늘리면은 요 분포가 아주 좁아지니까 요 어떤 샘플의 평균이 진짜 평균에서 많이 안 벗어나겠죠. 그죠? 많이 안 벗어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900일 적에 0.5 단위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단위로 벗어나던 것이 뭐 3600일 적에 0.25 단위로 벗어나더라 하면은 반 줄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명수는 몇이에요? 900명 대 3600명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명수가 늘은 거예요. 한 명당 무슨 뭐 알아보는데 서베이를 하는데 3,000원씩 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몇이죠? 4배 값이 더 드는 거죠. 그죠? 한 명당 뭐 1,000원씩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n을 무작정 키우는 게 꼭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요 루트 n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그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무이고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시그마인 이런 분포를 이루는 파퓰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적에 그 파퓰레이션에서 n은 그죠? n은 n인 샘플을 취해서 그 샘플 평균을 기록해서 디스트리뷰션 곡선을 보면 그 디스트리뷰션 곡선은 1.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 두 번째, 그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무값을 취한다.
세 번째, 그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루트 n분의 파퓰레이션의 시그마 값을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이 적용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요 예는 마지막 끝까지 들지 않고 마지막 드는 예는 완전한 설명은 가설의 검증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의 예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에 박스에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어요.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맥도날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매니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감자튀김의 원료인 감자의 퀄리티 컨트롤을 제대로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감자 공급원에게 받기로 한 감자의 퀄리티를 우선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공급자가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감자 하나의 평균은 200g이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5짜리인 감자를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맥도날드에 들어오는 감자의 파퓰레이션은 그 평균이, 개당 평균이 200g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당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총괄 매니저인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파퓰레이션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파퓰레이션이라면, 다시 얘기하면은 공급자가 공급하기로 한 감자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면은, 이런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을 취해서 취한 샘플은 어떤 특징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n은 몇 개인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죠? 그래서 내가 가령 그러면 n은 900개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 생각을 해볼까? 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파퓰레이션이 이런 파라미터를 가진 데서 n은 900개짜리 샘플링을 이번 한 번 하지 말고요, 하기 전에 무한 반복해서 막 한다고 하면은 그때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이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평균 값인 이렇게 샘플의 평균 값은 무슨 값이죠? 파퓰레이션이 평균인 200을 이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몇을 이루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 이룰 겁니다. 근데 시그마는 15고, 그죠? 파퓰레이션의 시그마는 15니까요. 그죠? 15고, 그 다음에 루트 n이니까 30입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0.5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n은 900개짜리 샘플링을 무한 반복해서 모은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0.5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놓고 보면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여기가 200이에요. 그죠? 그리고 0.5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 가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0.5고 1이고, 세 번째 관계 1.5예요. 그죠? 똑같이 여기면 0.5 마이너스 가고, 여기 마이너스 1 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5 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두 개 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긋고요. 그죠? 그리고 요 전체를 면적을 이렇게 보면 요거는 95%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면적은 20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인 199에서, 그죠?
201 사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요 내가 가정으로 만든 요거는 센트럴 리밋 디어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추론을 해낸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위에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가 사실이라면 내가 n은 900개짜리 샘플링을 하면은 그 샘플의 대부분은 95%는 그 평균이 199g에서 201g 사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샘플링을 진짜로 하나를 합니다. 뭐 이거는 무한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샘플을 하나 취했는데 이 샘플의 평균이 몇이 나왔다 라고 했을 적에 요 나온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게 다 정상이라면은 100번 샘플링 하면 95번은 199에서 200 사이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내가 한 번 취한 샘플의 평균은 199에서 200 사이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100 중 95는 그러니까 95% 확신을 가지고 요 사이에서 나와야 됩니다. 199.3이 나오든 199.8이 나오든 199.1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무튼 요 사이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95%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5%는 어떻죠? 나머지 5%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밖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198이 나올 수도 있고 201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20번 뽑으면 한 번 나올 확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게 정상이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정상이라서 납품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감자를 납품했으면은 내 샘플의 n은 900개짜리 샘플의 평균은 199에서 200 사이에서 나와야 될 거다 생각하고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샘플의 평균이 진짜로 요 사이에서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요 사이에서 나오면 뭐죠? 위에서 생각한 요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생각한 대로 돌아갔으니까 감자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고서에 그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n은 900개짜리 샘플의 평균이 나왔는데 이 평균이 198.5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떤 의미를 갖죠? 이거는 여기에서 감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나온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여기 요 빗금친 부분에서 평균이 나타날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5%, 20분의 1이라 그랬는데 마침 재수가 없어서 딱 처음 한번 샘플링을 했는데 마침 재수가 없어서 20분의 1의 확률에 걸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밖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이렇게 모집 단인 파퓰레이션이 평균이 20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라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99에서 200 사이에서 평균이 나타났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나타났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게 선생님이 두 번째 이야기한 판단이 진실에 더 가깝다면은 공급자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요렇게 작성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쓰는 게 바로 가설의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명이 선생님이 요 밑에 문서의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에 쭉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해뒀으니까 읽어보시면 다음에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깜빡 잊고 용어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걸 마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머리의 요 부분에서 말이에요. 두 번째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야기할 적에 요 앞부분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즈라고 부르면 정확합니다.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이야기가 우리가 설명을 들은 걸로 알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학을 잘 모르는, 통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렇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부르냐 하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스탠다드 에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면 이해하기가 좀 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요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스탠다드 에러는 어떤 뜻이냐면은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다고 칠 적에 말이에요. 그죠? 요게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럴 적에 n은 뭐 36이든 몇이든 몇 개의 샘플을 취할 적에 그 샘플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취하고 여기 있는 요게 루트 n분의 시그마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보면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게 파퓰레이션의 평균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내가 샘플링을 n개짜리 샘플링을 취했을 적에 그 샘플의 평균이 진짜 평균인 파퓰레이션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나타날까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표준 점수긴 한데 표준화된 어떤 지표긴 한데 그 지표가 어떤 지표냐 하면은 진짜 평균에서 얼마나 에러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표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수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수학을 설명을 안 하고 내가 샘플링을 했을 적에 그 샘플의 평균이 진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나타날까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스탠다드 에러라는 그 개념하고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잘 했다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즈 하면 기니까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부릅니다.